작년 2024년 음력설을 세고 시작된 의료 분쟁이 오늘까지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추석 때 어떤 의대생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와 같이 하루에 1000명씩 주고 나가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어떤 의료의 도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주 사망 원인인 10가지의 병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병명이 10,000가지가 있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약 10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암으로서, 또 두 번째 심장질환, 뇌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이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똑같습니다. 이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병은 지금까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또 원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치료약조차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대중적인 요법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병명들인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시대에,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의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의 DNA를 완전히 분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전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10가지 병명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한 가지로, 그 원인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당뇨는 혈액 속에 당의 수치가 높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은 것이 혈액의 문제입니다. 심장질환도, 뇌질환도 혈관이 터지거나 혈액이 뭉치거나 해가지고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혈관이 굳어서 뇌경색으로 되기도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 10가지 범주는 전부 다 보면 혈액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혈액의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암의 원인, 고혈압의 원인, 당뇨의 원인은 처음부터 암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암의 원인은 처음부터 시작은 뭐가 시작을 할까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인체 내의 오장육부가 기능을 상실해 갈 적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들은 손이 조금 시린 거, 또는 인체 지가 자주 내리기도 하는 문제, 또는 어깨가 아프기도 하는 문제, 또는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는 문제, 또는 심장의 부정맥.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사소하고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게 문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럴 분들은 뭐 어지럽다고 또는 손이 시리다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어떤 특별한 원인을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들이 꾸준히 연결이 되면서 오장육부의 기능 부실이 하나 둘 드러나는 것이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암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든 또는 해마다 병원을 방문하는데도 초기 때 발견을 못하고 마지막이 되거나
또는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어야 발견이 되는 이유가 원인이 전혀 다른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혈액의 작은 문제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조그마한 인체의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이상적인 현상이 나오면서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암으로 되기도 하고 당뇨로 되기도 하고 심장질환으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못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손발이 시리고 또 저리고 부정맥이 있고 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 혈액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혈액 부족과 혈액 속의 염도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혈액은 몇 리터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100kg 되는 사람도 있고 50kg도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혈액의 양은 너무나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 규정을 지을 수가 없으며 또 사람 몸속에 있는 혈액의 양이 부족하다, 넘친다, 모자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혈액 부족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혈액 속에 염도가 부족하다는 것조차도 지금까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혈액의 염도가 0.9% 정도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혈액의 염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위염, 간염, 이와 같은 피부병 같은 염증성 질환을 만든다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혈액의 부족과 혈액의 염도를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저염식에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으로 발전이 되면서 혈관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저염식, 무염식을 우리가 오랜 동안 지켜왔는데요. 이것은 정말 사람의 건강을 최악으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혈관도 혈액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우리가 먹고 있던 소금들은 제제염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소금이 아닙니다. 진짜 소금은 염전에서 바로 올린 순수 자연 소금이 소금인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는 이 지상의 모든 원소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필요로 하는 고등생물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음식으로 다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금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세 미네랄까지 인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랜 기간 소금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연 환경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공장의 공해 문제, 자동차의 매연 문제 등은 호흡을 매우 불안하게 하여 피를 탁하게 만드는 호흡의 상태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피가 탁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가공식입니다. 가공식이라는 것은 생명식이 아닌 것이죠. 다 죽은 음식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공식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건강을 해치는 나쁜 음식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식재료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 재배된 온실 속에서 재배된 반쪽짜리 음식물입니다. 채소가 비닐하우스에 재배한 거하고 노지에서 재배한 것하고는 그 미네랄이라든가 원소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노지에서 재배가 되면서 태양빛도 바로 보고 비도 맞고 여러 가지 병해 속에서 살아야 건강한 식재료가 되는 것이지 온실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키우는 우리 식품은 인체에서 미네랄 부족을 일으키는 원소 부족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인체에 염분 부족 또 혈액 부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암이나 당뇨나 심장질환과 같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자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병들을 이겨내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음식물이 없고 부족하고 전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주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정말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30세도 되지 않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뿐이 아니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어려운 식생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약도 없고 또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조그마한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뭐 그대로 악화되어 가지고 바로 사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럴 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먹는 음식물도 없었을 때 정말 큰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마당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낸 마지막 방법이 지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요로법입니다. 해볼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줌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만병을 고칠 수도 있었고 생명을 길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줌을 먹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역겹고 또 비위생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요로법을 실시를 해왔고 현재도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요로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사분들이 요로법 책을 쓰고 요로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이 나았다는 것, 또 인체의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체의 노폐물인데 오줌을 먹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노폐물인데. 그러나 어떤 과학적으로 지금 증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요로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고 만병을 치료하고 아주 젊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한국만 해도 약 200만 넘는 사람들이 요로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줌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그 인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인체에서 필요한 것 같았으면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 나와가지고 다시 먹음으로써 사람 몸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줌은 100% 사람의 신장에서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혈액 속에서 100% 분리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혈액 속에서 100% 분리되어서 오줌으로 나오는데, 오줌을 하루에 5번을 보는 사람하고 10번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소변량이 많아지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 오줌이 소변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오면 인후제를 또 뽑아내야 되겠죠. 배가 아주 위험해지니까. 소변으로 계속 뽑아내고 나면 나중에 뼈밖에 안 남게 됩니다. 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소변의 양이 아주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변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씩 정말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미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운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또 체중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소변이 많아지면서 몸에서 수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는 게 혈액이 빠지는 것입니다. 혈액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모든 인체 병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하고 난 뒤에 그 소변을 도로 먹으면은 그것이 도로 인체에 흡수됨으로써 혈액 속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변을 먹는 것이 만병을 치료하는 아주 신기한 약으로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렇게 전승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구태여 사람이 노폐물로 배설하는 오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그 오줌은 쉽게 말해서 인체에서 혈액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소금물 속에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인체 안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물 속에는 인체가 필요한 대부분의 미네랄이 원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연산 소금을 물론 공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가공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 소금을 가지고 소금물을 만들어 놔놓고 소변을 보고 나면은 그만한 양의 한 소금물을 먹어보십시오. 꾸준히 실천하면은 혈액의 소실을 막아주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시작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염성 질병들은 특별한 병균이 원인이 아니고免疫이 약한 사람 순서대로 질병에 감염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역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몸 안에 혈액이 충분하고 건강하면은 그런 전염성 질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면역은 혈액의 양과 비례합니다. 혈액이 맑고 충분하면은 전염성 질병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물을 먹고 몸에 염도를 채우면은 그런 염증성 질환, 전염성 질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다시 또 팬데믹이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될 텐데 지금 우리가 매우 두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소변을 하고 소금물을 마셔보십시오. 오줌을 구태여 역겨운 오줌을 먹을 필요 없이 소금물을 드시면은 건강은 그때부터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